그토록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강지환 씨가 갑자기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엿새 만에 왜 마음이 달라질 건가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일주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은우 기자, 방금 들어온 취재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술 마시기 게임을 했었다고요? 네, 당시에 이제 이 술자리가 이 송별, 한 스태프의 송별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송별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까지 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피해자 2명, 이 여성 2명과 강지환 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런 술자리였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이 피해자 여성 2명과 강지환 씨 이렇게 3명이 남게 됐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강지환 씨가 이 술 마시기 게임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이죠? 술 마시기 게임이라는 게? 이 술 게임이라는 것이 다들 좀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이 질문을 던져서 질문에 답을 하거나 질문에 답을 하기 싫으면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위 말해 진실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지환 씨가 질문을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강지환 씨가 성적으로 좀 곤란한 질문을 계속 던져서 어쩔 수 없이 술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지환 씨가 성적인 질문을 계속하니까 답변이 꺼려지는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시게 됐다. 이런 진술인 것 같은데 김복준 의원님, 이 정도면 술 취해 뭔가 우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되지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더 정밀히 조사를 해보면 그 결과는 나올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 여성들을 앉혀놓고 술을 주고받으면서 남성이 질문을 던지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저 여성이 대답 못하게 하는 질문하기는 그 성적인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참 대답하기 민감한 거를 툭툭 던져가지고 술을 마시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잘 짜여진 어떤 계획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성적인 질문을 한 것도 성희롱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강지환 씨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닌데요. 그 후에 피해 여성들이요. 지금 자신이 속한 업체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회유와 협박을 당한 정황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도진기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 사건을 좀 보려면 피해 여성들과 그리고 강지환 씨 관계부터 좀 차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피해 여성들은 강지환 씨의 소속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네. 강지환 씨의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모 업체, 수개월간 동업으로 거래를 해왔던 업체인데요. 이 업체 소속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강지환 씨가 구속된 뒤에 이 강지환 씨의 소속사도 아니고 이 여성들의 소속된 업체가 이 여성들과 접촉하면서 좀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좀 회유하고 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유를 하고 협박을 시도했다는 거죠? 네, 이 회유와 협박이 좀 다방면으로 진행됐던 것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채널A가 이 업체 관계자가 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이 업체 관계자가 한 이제 메시지를 보시면은 강지환은 이미 잃을 거 다 잃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충분히 좀 협박성 발언으로 볼 수가 보이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진행된 성폭행 여부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 강지환 측은 검사 결과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협박성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국선이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이 재판 때 얼굴이 공개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 한마디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한테 이 재판을 접으라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해자들한테 굉장한 제2차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협박 회유를 한 게요, 위원님. 강지환 씨의 소속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성이 속한 업체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소속사에서 외주를 준 외주 업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떤 사업에 연관돼 가지고 갑을 관계에서 의뢰 입장인 건 맞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의 소속 직원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상 그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네.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강지환 씨 측에서 뭐 소속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이은우 기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 등등은 뭐 들어볼 때 얼핏 그 협박이나 이런 걸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협박 부분은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뭐 해석해 주시겠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그러네요. 네. 일단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더 화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강지환 씨 가족에게 이 피해 여성들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일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 메시지 내용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이 업체 측은 가족에게 이 피해 측의 여성들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동의도 없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셈이죠.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합의를 애초에 바라지 않았지만 이 업체 측이 이렇게 알리는 바람에 강 씨 가족이 피해 여성들 집 근처까지 실제로 오게 됩니다. 가족 전화번호를 알리면서 통화를 재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 끌다가 이제 보상을 못 받는다. 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엄포까지 놓습니다. 어떻게 피해자 주소를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이거는 업체에서 아마 이제 강 씨 측 가족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네. 자꾸 요구하니까 알려준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것도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그 몇 인 이상의 사업체인지 이거를 먼저 좀 따져봐야 좀 돼요. 법적으로 사업자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니까 협박도 수차례 했고요. 예. 집 주소까지 알려줬고요. 이거 정말 2차, 3차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협박성 메시지 같은 것 또한 이게 문제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네. 또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 또한 이게 개인정보를 누설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적인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뭐 딴 데 알려줬다고 해서 그게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을 하는 사람이 네. 누설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소속된 소속사 그 해당 업체가 이 여성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누설했을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강지환 씨나 강지환 씨 소속사가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그렇죠? 그런 의심이 사실 들거든요. 아마 경찰에서는 그 부분 확인할 겁니다. 네, 확인할 것이다. 예, 분명히 이게 그 어떤 그 강씨 측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업체 측에서 대리해가지고 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이거는 경찰에서 반드시 따질 겁니다. 아, 네. 팀장님,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인지 지금 강지환 씨 소속사가 강지환 씨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2019년 5월 달에 이제 강지환 씨하고 이제 전속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이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전속 계약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속 계약을 해지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아티스트들도 관리도 하면서 깊이 사과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강지환 씨 문제 때문에 그 화니 브라더스 코리아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끌려가지 않으려고 선을 긋기를 한 거죠. 일단은 강지환 씨를 해야만이 그 소속사가 이걸 안 먹기 때문에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까지 해지된 강지환 씨, 사실 이 사건 전에 어제는 돌연 사과를 하죠. 지난 12일 구속심사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인데요. 그때 모습을 다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네, 한 말씀 하신다니까.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웹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라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때 사실 댓글만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예, 어제 웬일인지 갑자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이런 사과문을 요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오자마자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오빠 동생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피의자가 오빠 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있지요. 네. 나는 아직도 니네들을 동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오빠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선처해달라는 게 은연중에 실려 있다고 보이고요. 그랬던 거고, 그랬는데 합의가 결국은 불발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이제는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맨정신이었다는 거 인정해라. 네. 그다음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실질적으로 사과하고 해라. 이 두 가지 요건을 걸으니까 이제는 합의를 위해서라도 전체 이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팀장님, 근데 연예계 뭐 은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쏙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환 씨가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법률 대리인 변호통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모든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한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연예계를 은퇴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거나 또 그리고 합의도 하겠지만은 시간이 흘러서는 다시 또 연예계에 복귀할 생각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네. 이렇게 강지환 씨가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은 물론 저희가 존중해야겠지만 사실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뭔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사과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정황과 소식이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 또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강지환 씨가 그날 당시에 만취한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이 뚜렷하게 있었다. 피해자들이 아주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제 이 피해 여성들을 직접 서면 인터뷰한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 씨가 분명한 의식 상태에서 행동을 했다고 이 피해 여성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냐? 이 문을 피해 여성들이 잠그니까 강지환 씨가 두들기면서 막 문을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 강지환 씨가 그 피해자들이 묵고 있는 방의 문을 두드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면 이 분명히 의식 상태에서 행동을 했다는 이 여성들의 말에도 이 신뢰성을 줄 수 있을지 경찰 수사에서 규명이 돼야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자 이제 네. 다른 여성에게 가서 범행을 이어갔다는 것이 이제 이 피해 여성들의 주장입니다. 아, 네.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피해자들한테 이런 의심이 있었잖아요. 왜 굳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강지환 씨 자택에 따라갔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 누리꾼들이 좀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방금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선 이제 왜 이 자택으로 찾아갔느냐? 평소에 이 자택에 많이 갔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 강지환 씨 자택 2층에 이 직원들이 잠시 묵고 갈 수 있는 숙소, 네. 그러니까 이런 방이 좀 마련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이 늦거나 하면 여기서 좀 묵었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은 왜 피해자들 직접 112에 신고를 안 했나?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발신 실패가 13차례나 됐다고 이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네. 팀장님, 이 정도면 경찰에서 강지환 씨가 정말 혐의를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의 구체적인 진술 아닌가요? 구체적인 진술이긴 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 성폭행했을 때 증거자료 그걸 아마 국가수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2명이고 본인은 혼자 있으면 또 그것도 불리하겠지만은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심실미약적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성폭력 20조에는 그 심신미약을 적용 안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범죄를 시인하면서 술 취한 거를 계속 주장할 것 같으니까 심신미약적으로 가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은 심신미약적으로 아마 더 주장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물론 재판까지 전망하는 건 아직 이르기는 하다만 술 마시기 게임을 처음부터 했고 성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묵고 있는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범행 대상을 바꿨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재판에서는 거의 유죄를 인정을 하고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네. 양형의 문제만 남은 그런 점이 양형만 되지 않을까 남을 것이다.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